오늘은 그 손혜원의 근 4년에 걸친 의정 활동을 보고하는 의정 보고회에 관련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홍보는 뭐냐면은 그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12월 12일 오후 3시에 마포구청 강당에서 제가 처음으로 의정 보고회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뽑아놨는데 뭘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특히 지역 구민들이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의정보고회를 하지 않았어요. 의정보고서는 한번 뭐 간략하게 만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의정보고서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이 다른 의원들 만드시는 걸 이렇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뭘 했다, 뭐 예산 얼마 따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 마포에서 또 국회의원을 할 게 아니잖아요. 조금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망원시장이나 상암동이나 이 성산동의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바로 소문이 퍼집니다. 손혜원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정청래한테 한 번만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계속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 제가 난감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엔 다시 이제 조금 조용히 하면서 그 이제 명절 때 같은데 정청래하고 손을 잡고 같이 지역을 돌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조금만 지역구에 제가 나서면 이제 그런 얘기가 어김없이 돌았죠. 그러나 뭐 저는 처음에 정청래 의원과 약속을 하고 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정 의원 대신에 제가 그 4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열심히 노력했고, 그리고 다시 정 의원이 이 다음번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까지 제가 자리를 지켜주고 그대로 제가 받은 대로 제 손을 잡고 내가 정청래가 손혜원입니다, 손혜원이 정청래입니다 하면서 우리 둘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같이 맘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모습 변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드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어떨 때 오해도 받았지만 그래도 조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정활동을 끝날 때쯤 되니까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저도 좀 돌아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지역 구민들, 그리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손혜원의 4년이 어떻게 지나갔는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한 6개월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딱 3년 반의 세월 동안, 그게 날짜로 따지니까 그 1290일입니다. 1290일 동안에 그 의정 활동을 그동안의 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느 정도의 두께냐면요. 이게 표지인데, 근데 표지인데 이제 표지는 이런 식으로 이게 홀로그램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건 초대장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크기가 딱 이 크기예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A4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있는데 이 두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는 930쪽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따위에 의정보고서를 930쪽짜리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뭐 유권자한테 보라고 뭐 정신 나갔어, 미쳤어, 우리가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저는 항상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함께 좋아해야 돼요.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이 책을 이 손혜원의 의정보고서 이렇게 했고, 이 뒤에는 이 오마이뉴스 사진인데 이 뒤에다 굳이 이 사진을 넣을 이유가 있어요. 이 표지는 이렇고 이 뒤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선거를 치른 그 당일이에요. 그래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면서 음료수를 하나 따서 마시고 있는 순간을 누가 찍었는데 이 사진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때 4년 전인데 지금하고 많이 변했다 그래. 4년 전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진을 뒤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뭐 디자이너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고, 이 김어준 씨가 제일 좋아해요, 이 사진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표지가 이렇게 칼라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의정 보고서를 이제 나눠주는 그 날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하면, 처음에 여러분들 그 환영사를 한마디 이제 저 대신해서 그 제 후원회장이었던 우리 정청래 전 의원께서 그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손혜원의 3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을 이 보고받으시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를 이제 환영사를 정청래 의원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자가 나섭니다. 사회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개그맨 강성범 씨가 이제 사회를 봐주시기로 했고요. 사회를 보자마자 오신 분들 몇 분 그냥 인사 소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제가 이 며칠 1291일이 됐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1291일에 그 의정 보고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같이 할 거예요. 재미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30분 정도를 처음에 2016년 들어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이제 제가 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중요한 사건 위주로다가 제가 30분 동안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정청래 의원과 저, 그리고 우리 둘 사이에 보좌관이었던 우리 김성애 전 보좌관이 사회를 보면서 우리 셋이서 토크쇼를 해요. 너무 많은 사람 나오고 복잡하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김성애 보좌관이 이제 지금 김성애 소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셨던 정청래와 자기가 모셨던 손혜원에 대해서 이제 막 까기도 하고 뭐 칭찬도 하고 둘이 막 대비시키면서 우리 둘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한 30분에서 그 뭐 반응 좋으면 한 1시간 할 수도 있고 한 4, 50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딱 끝이에요. 깔끔하게 제가 보기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제가 했던 그 일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는 그 이 두 사람, 제가 정청래 의원한테서 이 마포 을 지역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직도 이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이제 마포 을에 관련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는 그 이 김성애가 말하는 이 전 상관 정청래와 지금 이제 현재 최근까지 있었던 상관 손혜원의 얘기들을 이런 여러 가지 정무 활동에 관련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재미나게 해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뭐 공연 같은 거 안 하고요. 인사말 길게 안 하고요. 아주 깔끔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굳이 여러분들께서 오시기를 청하는 이런 초대를 하는 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굉장한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930쪽짜리 책을 거기서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지역구민들한테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에서 하는 의정 보고서에 오신 분들은 뭐 지역구민 주민들하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책을 단 1000권만을 거기서 풀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양쪽에 이 좌우가 2페이지고 요게 이제 좀 축소돼서 이쪽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들어가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두께가 딱 이만큼의 두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처음 와서 이제 2016년에 국감을 합니다. 이 국감에서 그때 바로 이제 우리 뭐 그 문화부의 그 문체부의 그 전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가 바로 김종 차관과 최순실이 그 뭐 K스포츠니 미르재단 같은 걸로 이제 문체부를 농단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그 통영의 소반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곳은 어제 제가 그 이제 교정을 하루 종일 봤습니다. 그랬고 하루는 그 장애인 학교에 관련돼서 이 수어를 하시는 분들이 초대를 했는데 제가 이분들하고 당선되기 전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갔는데 너무 깜짝 놀랐는데 문재인 후보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보고 서로 깜짝 놀랐는데
문 후보께서는 자기가 오는지를 제가 알았느냐는 걸 묻고 저는 알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그 또 이 탤런트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 나갔었던 장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서 제가 전통문화 얘기를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상임위 활동들, 그리고 이런 사진들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 가서 본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반구대를 제가 여러 번을 가면서 반구대의 암각화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했던 사진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을 찍어줬던 그런 이제 작가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우리 비서는 그 뒤에 한 1년쯤 지나고 들어왔나?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구비서의 작품입니다. 상임위에서 있던 활동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는 그 이제 어디 또 무슨 체르노빌 관련돼서 이렇게 전시하는 거를 갔는데 이런 장면들을 참 잘 찍었어요. 이건 구비서인가? 아마도.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우리가 그 이제 거리에서 그때 비상시국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연설들을 하고 있었던 게, 이제 이때는 태극기 집회가 이제 태극기란다. 촛불 집회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2006년이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가 여기서 뭐 별걸 다 하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여기서 가장 뜨거웠던 겨울,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청문회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제가 국정조사위원으로 어떻게 발탁이 됐는지 처음엔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알게 되었죠. 누가 저를 어떻게 발탁을 했는지. 이 자리가 저는 사실 국정조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는 그 청문회 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뭐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의정 보고서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 보면 야, 그 그림책이냐? 네 사진 나와 있는 그림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국정조사 부분이 여기서 이만큼이 다 이 자료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때 국정조사 할 때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물론 일에 관련되는 것이 제일 중요했지만은 하루도 똑같은 옷을 입은 날이 없었어요. 2주 동안에 제가 계속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옷을 입은 날 누구를 그 청문했는지를 제가 기억을 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국정조사에 관련돼서 모든 질의응답이 다 나와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되게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그 7시간 밝혀라라는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국정조사에 관련돼서는 제가 질의한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날 박영선 의원님하고 저하고 앉아있었던 그 장면. 아마 여러분들 이 국정조사의 이 기록이 굉장히 특이할 거예요. 사진과 함께 모든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었던 우리 안민석 의원과 저와 이제 박영선 의원의 세 사람의 이 자리에, 그리고 무슨 일이 오갔는지 이 내용이 여기서 다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이 내용들이 여기서 알고 보니 삼성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라는 이런 내용들 이렇게 지금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뒤로 다시 이제 질의응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그 국정농단을 위해서 이제 시위에 사람들이 집회 나올 때 계속 태극기래나 광화문에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할 때 그때 모든 이 현수막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피켓을 만들고 짤을 만들고 했던 이 장면들이 또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이런 일들이 나오죠. 이제 그리고 2017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2017년 넘어가면서는 2016년 12월 30일 날 했던 것이 경제알바입니다. 주진영 선생과 함께 경제알바를 했던 그 장면들.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글들이 나오고 사진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훑어볼 수 있게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옆에 이제 큰 글씨로 이것은 2017년 3월 7일 날 전통문화로 살리는 대한민국 해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갖고 또 하죠. 이렇게 해서 국회에 장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3월 9일 날 다시 그 교문이 현장 방문으로 해서 이제 다시 그때 또 뭐 어디 가고, 여기 이제 그림이 조금 바뀌었는데 이거는 반구대고 이거는 경주예요. 근데 이게 같은 날 이루어졌는지 근데 그냥 이렇게 섞여 있는데 제가 이제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 3월 14일 날은 제 선배되는 교수 안상수 교수의 그야말로
이제 정말 회고전 같은 그런 전시가 있었던, 굉장히 멋진 전시가 있었던 날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3월 18일인데 이제 이거는 이게 시안이었었고, 여기 3월 18일 여기 커다랗게 들어갑니다. 2017년 3월 18일에서 이 날이 바로 제가 그 전남 예총을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전남 예총을 쭉 도는 그 시작의 날이에요. 이 날은 어디냐면 나주를 간 거죠, 제가. 나주를 가서 이 예술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정책 간담회를 같이 하고 사진을 찍고, 그렇죠? 같이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월 18일 날 나주를 갔다 바로 한평을 가요. 한평을 가서 다시 한평에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한국예총에서 3월 18일 날 이 여기 나주를 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게 3월 18일 날 토요일 날 2시에 여기서 그 어디를 갔느냐, 나주를 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월 18일 날 다시 5시에 저도 끔찍합니다. 여기 한평을 가요. 2시에 나주 갔다가 5시에 한평 갔다가 그 다음에 3월 19일 날 일요일 날 2시에 어디게요? 목포예요. 거기서 하루 자고 하루에 2군데 뛰고 그 다음에 목포에 와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 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오기로 했었는데 박지원 의원께서 한 명 한 명 전화를 해서 가지 말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가서, 이것이 여기를 간 게 아니고 제가 땅 투기를 하러 갔다는 그 목표가 그 전날 나주 한평을 지나서 여기를 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일이 끝나고 목포 구도심을 돌아봅니다. 정책간담회가 끝나고 당일날 얼마나 재밌느냐면 그 뒤에 우리 소영이네 집 그 옆집 나무숲을 본 거예요. 이날이 나무숲을 본 게 3월 19일 날 간담회를 둘러보고, 여기 참 끝내주네. 그 나무숲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게 3월 19일이에요. 그리고 3월 20일 날 어디가 20일 아니에요. 이것도 19일이에요. 이게 19일 날 여기서 나무숲을 보고 그 다음에 어디 간 줄 아세요? 5시 진도를 갔어요. 다시. 그 진도를 가서 거기 가서 또 해요. 거기서 나무숲 가서 그 나무숲 보기 전에 정책 간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해남을 가요. 이 일들이 이제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내려가요. 이게 나주예요. 나주를 가서 여기 이 나주에 천연 염색하시는 분들을 만나고, 되게 멋지죠, 이 천연 염색. 이때 구승모 있었나? 그리고는 여기가 이 나주를 또 가잖아요. 그 전주에 갔던 데를. 나도 참 기가 막히게. 이 3월 25일이야. 3월 25일 날 나주 또 가고, 그리고 여기 해남을 가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을 제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하러 호남을 간 거예요. 예총 모임을 하러.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그 전에 갔을 때 처음 갔던 날 목포 가서 그날 전화를 해서 소영이한테 너 목포 살래? 목포 살래?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날 여기 해남을 가고 또 내려오는 길에 들려갖고 집을 사게 하고 소영이 데리고 내려오고 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학동 선생님 그 무궁화를 우리가 여기서 무궁화 스카프를 사죠. 주문하고 오죠. 그게 이 선생님이고, 여기 이학동 선생님이 요 분이죠. 이 선생님 계시고요. 그래서 그날 작가들하고 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해남 가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요. 그리고 3월 26일 날 순천에 가요. 이것도 정책 간담회예요. 제가 순천에 갔더니 무슨 땅 보러 갔다고 또 이러고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한국 예총 그 간담회가 3월 26일 날 11시에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11시에서 그 다음에는 여수를 또 갑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 항상 토요일, 일요일만 다녔어요, 저는. 이제 의정이 바쁘니까. 그러면서 그 정책 간담회를 전남을 훑으면서 다녔던 그런 거고요. 여기는 이제 국정교과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 상주에 명주하시는 분들을 좀 이제 어떻게 돕기 위해서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마포구에 그 길고양이들의 그 밥 먹는 그 집들을 만들어서 뒤에다가 이제 거치를 해놓은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5월 18일 날, 이 문제 5월 18일 날
5월 1.8일 날 대통령이 취임되시고 처음으로 5.18 행사에 오시는 날이었는데 그때 국회의원들이 뭐 100여 명이 왔습니다. 거기 온 길에 목포를 내려와서 세월호를 보러 갔죠. 그러면서 이때 했던 얘기입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입니다. 다. 5.18에 제가 그러니까 내가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못 만난다 했더니 밥을 먹자고 하던 우리 그 당시 시장님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차례도 한 잔 마시자 하면서 이 제 스케줄 사이에 잠깐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한 장을 저한테 준 게 그게 보완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2017년 3월 달에 모든 그 이 행동과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월하고 5월 18일에 갔던 거 나옵니다. 5월 18일에 갔던 김에 다시 그 이 사람들하고 다시 목포에 가서 목포에 구도심을 잘 살려야 된다. 집들을 잘 살리면 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페이스북 라이브를 해가면서 사진 다 찍어가면서 했죠. 그리고 참 저는 아쉬운 게 이날 요 자리가 바로 그 제가 보안 자료를 봤다라는 만났다는 그 카페 그 자리입니다. 이 순천에서 오신 분이 같이 계시고요. 참 어이없죠.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이제 공예 문화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활동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면은 그 여기는 이제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하면서 이 목포에 가서 거리 축제를 했던 그런 날이고요. 여기는 뭐 이런 이제 뭐 이런 작업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2017년 10월 6일 날은 이제 제 상임위 활동들입니다. 위왕사 천불도 관련된 거 17년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문화재청 뭐 이런 거 복원하는 업체들 다 막 하나도 해결 못했어요. 국회의원이 이런 거 해결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뭐 공무원들이나 뭐 다른 지자체나 다 얼렁뚱땅 그냥 그때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발본 세권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본드로 수리했던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이제 확률형 게임에서 이제 초등학생들 돈 얼마를 쓰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제 간간히 이런 장면들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국감에서 이제 전북대학교 병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다녔던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사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무슨 일로 며칠 날 내가 어딜 갔느냐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문화재 수리를 하는 문화재 연구소와 함께 일본의 이제 국립으로 운영하는 그 아주 오래된 유물들을 수리하는 곳들을 이제 같이 출장을 갑니다. 2박 3일 동안 거의 그야말로 그 정말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가서 이분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 오래된 것들을 수리하는 그 방법 그리고 태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제 중국에 또 무슨 교류전 갔을 때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합해져서 그 이제 있는 거고요. 이것은 이 대정부 질의를 제가 이제 한번 했죠. 그래서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얘기를 했던 그런 장면들, 이런 내용들은 또 제가 대정부 질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그대로 녹취를 풀어서 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란 것이 그야말로 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후손한테 전해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생활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모든 걸 없애버리고 새 것만 만드는 이런 식의 우리 문화를 대하는 태도 갖고는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때뿐인 것 같아요. 뭐 소용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 성파 스님하고 함께 우리가 그 서해박물관에 가서 이제 봤던 것이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다시 그 이런 것들 그리고 이 KBO와 이제 문제들 해서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 김기춘과 양혜영의 그 우리나라 야구계를 쟤네들이 찜쪄먹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끝없이 나오고 다시 이제 그 전에 했던 이제 우리 그 국보 그 사찰이나 그리고 그림들을 훼손하는 우리나라 문화재 청의 소홀과 그리고 그 실제 수리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 문체위를 떠나서 이 문화재청 관련되는 그야말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런 우리나라 사찰 전국에 있는 그 사찰의 수리를 빙자해서 거기서 국가의 예산들을 그야말로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후련했을 거예요. 제가 없어서. 그쵸? 이 컨텐츠 진흥원, 이 차은택과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산들이
이렇게 애매하게 실제로 우리나라를 위한 컨텐츠에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으면서 VR이니 뭐니 공중에서 없어지는 증거가 남지 않은 그런 데에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이제 몇 년 동안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장 시찰에 이제 관련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목포에 현장 시찰을 갔던 날이에요. 이게 되게 진짜 기가 막혀서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그때 같이 저랑 목포에 갔었던 그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앞에서 목포에다 집을 하나 사달라고 했던 이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딱 입을 씻고 모리척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걸 사진으로 제가 다 남겨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다행이에요. 2019년입니다. 19년에 뭐니 올해 들어와서 이 군함도죠. 이 사건들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하면서 이것을 뭐 제가 의정에다 다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를 성원하는 전국에서 몰려오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 왔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 그리고는 이제 제가 목포 MBC랑 또 따로 다시 그 녹화를 했었던 그런 장면들 그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 컨설팅으로 이제 전국을 또 다니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을 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번에 제가 농해수위 가서 많이 활동을 했던 이 항만의 재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여기 가면은 그야말로 이 사진들이 멋진 하이라이트가 많이 나오죠. 이런 사진들. 제가 이 책에 다 실지 못했고, 그리고 이 국감에서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리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번에 올해 국감에서 제가 농해수위에서 항구재생, 항만재생, 농촌재생에 대한 얘기들을 한 것들이 다 또 이 사진과 더불어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요약을 해서 지금 930쪽이에요. 이걸 다 했으면 아마 9,000쪽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했고요. 그리고는 여기서 제가 이천 농협에 가서 천장을 뚫고 그 위에 옛날에 근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내용들도 이제 충분히 이렇게 글을 다 해서 이런 거는 중요한 거 녹취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 다 해서 우리 마지막 국감을 이렇게 여기다 실어서 이 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 2일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도 갔을 때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날은 목포에 최그린 선생님의 옷을 제가 입고 일부러 갔습니다. 이 옷은 너무 튀어서 다시는 못 입을 것 같아요. 그죠? 원룸마리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 두께의 이 어마어마한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종이를 약간 모조지 같은 종인데 종이는 이런 매끈한 종이보다 훨씬 더 비싼 종이에요. 여기도 그런 종이를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그림들이 사진들이 선명하진 않아요. 좀 색이 먹기 때문에. 그러나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이 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벼워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한 권씩 드립니다. 손혜원의 이 1261일 의정 보고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거는 이제 선거법상 먹을 거는 못 드려요. 김밥은 안 되고 뭐 떡은 된다고 그러는데 뭐 간단한 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음료는 아마 앞에 놓으면 여러분들이 들고 가져가실 수는 있는데 이게 셋이니까 끼니는 든든하게 하고 오시고요. 여기 길지는 않습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안에 충분히 끝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흥미로워 하시면 제가 30분 강의를 40분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흥겨워 하시면 정청래와 손혜원 그리고 이제 김성애가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할 거예요. 같이 하는 거를 우리가 30분을 하려고 하는 토크 콘서트를 뭐 어찌 보면은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일반 북콘서트랑 다른 게 책을 팔 수가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 국가에서 의정보고서에는 약간의 지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930쪽에다가 그 비싼 종이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사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만드는 값이 꽤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신 정치 자금으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의정보고서를 이렇게 거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정치 자금이 차고 넘쳐서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겁 없이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그야말로 다양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어제 교정을 보면서 쭉 보니까 일부러 짜 맞추지 않았어요. 2016년 5월 말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날짜로 이어지는 제 의정을 담았는데 이 내용을 전체를 보면 전통문화와 도시재생, 항구재생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제가 뭐 KBO라든지 우리 또 빙상협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는 총신대를 살렸죠. 그리고 또 보람상조가 이 아파트 한복판에 장례식장을 만들려는 것을 막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전체를 쭉 보면 이 지역 활동들도 물론 있지만은 전국을 누비면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했던 활동들이 여기에 그대로 실려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가 살아야 되고 지방이 살아야 된다라는 이걸로 이것이 결론이 날 정도로 이 모든 얘기가 하나의 맥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년 동안에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저도 이거를 교정을 보면서 참 그러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회한도 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더러 뭐 한 번 더 해라 한 번 더 해라 하지만 한 번 더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국회의원 한 번 더 해서 제가 여기서 또 이러고 싸우고 다니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나가서 훨씬 더 실천을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탐나시면 오세요. 거기 앉을 수 있는 자리는 650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면 여기서밖에 받을 수 없는 이 책을 저희가 드립니다. 혹시나 이 책이 무거울까봐 이 책을 싸는 투명한 가방을 가방 아니고요. 그냥 쇼핑백 같은 그냥 이런 투명한 그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붙이는 이 손혜원의 색다른 정치라고 해서 스티커도 하나 만들어 붙일 거예요. 그래서 붙여서 이걸 그냥 들고 가시기 어려우니까 투명한 비닐백에다 넣어 갖고 가시게 하는 것밖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은 거기 있으면 그냥 갖다 드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심하시면 과자 같은 거 사오셔서 거기서 그냥 심심풀이로 드시면서 아마 제 의정 1291일 동안에 손혜원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잘한 거는 칭찬해 주시고요. 잘못한 것은 질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제 한 약 6개월 정도 조금 못 남았나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도 저는 지금까지 했듯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보다 더 열심히 마무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극성스럽게 전국을 누비면서 앞으로 뒷골목을 다 정청래의 손을 잡고 누비면서 마지막 시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2일 날 이 책이 탐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가득 앉고 그러면 더 좋은 기운이 넘치는 그런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650석밖에 안 되지만 제가 책은 1000권을 준비를 해갑니다. 1000권이면 트럭으로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가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이 사인 해달라고 기다리시면 제가 1000명의 사인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사인을 좀 미리 해서 그날 책을 준비할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 못했다고 줄 서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제가 그날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약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1000명까지는 책을 제가 다 드릴 수 있고요. 또 딴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나 그 책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의정보고서이기 때문에 의정보고회에서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제가 드릴 수 있지만 그날 오시지 않는 분한테 제가 이것을 마구 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이 책 한국어 살아난다, 이 청년이 온다, 이것은 제가 많지는 않은데 이 책을 드리기로 한 분들한테 아직 다 못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댓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이 한국어 온다, 이건 좀 작은 책이죠. 이거는 이런 책이고요. 근데 비슷하게 느낌은 와요. 제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받으실 분들 주소로 한 50분 정도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운송료도 비싸요. 얘는 운송료 엄청 비싸요.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약속한 거니까 50분에 한해서 지난번에 써주신 분들도 다시 한번 써주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것은 그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날 뵙겠습니다. 12월 12일 날 오후 3시 마포구청 그 2층에 있는 강당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 못 들어오시는 분들까지도 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그 복도가 넘치면 밖에다가 그 홀에다가 TV를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지금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날 못 오시는 분들 책은 못 받으시더라도 그날 이 방송 3사가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3사 어딘지 아시죠? 개국본 그리고 정청의 TV, 손혜원 TV, 방송 3사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간략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중간에 늘어지는 시간 없이.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제 조금 고민 중입니다. 우리 직원이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이 책을 디자인하시는 분이 이 작업을 하시면서 되게 놀라워하는 게 제가 옷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중첩되는 옷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매일매일 다른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책 만들 줄 알았으면 제가 다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었는데 근데 옷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사진을 이렇게 충실하게 다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놀랍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했던 것은 더 많은데 저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수행하는 비서들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의정 동네 돌아다니고 이렇게 국회만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찍을 일이 없어. 저는 전국을 누비면서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전 세계를 또 누비면서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이 동영상을 담당하는 우리 김비서나 그리고 이제 이 스틸 사진을 하는 구비서가 그야말로 일취월장하면서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2일 날 와주실 수 있는 분은 3시에 마포구청으로 와주시고요. 못 오시는 분들은 틈틈이 나중에 녹화로라도 방송을 유튜브 보시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